안녕하세요. 금융아침마입니다. 자, 오늘도 문의 주신 채무자 한 분의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이분의 직업은 보험 설계사입니다. 보험 설계사 분들은 프리랜서에 속하죠. 프리랜서 분들은 급여에서 3.3% 세금을 떼는 분들을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재직기가 약 3년에 연 8,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용 중인 대출 내용을 보면 신차일부로 230만 원 있고 카드론 그리고 현금 서비스 세건 이렇게 해서 6,620만 원. 대출 내용이 솔직히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용점수도 나이스 706점에 K12 592점. 좋을 수가 없겠죠. 자, 이분이 저한테 문의 주신 내용은 채무 통합을 해서 월 납입금을 감소시키고 싶다. 납입금을 좀 줄이고 싶다. 이거죠. 뭐 누가 봐도 당연하죠. 그런데 이번엔 제가 봤을 땐 채무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신용점수가 너무 낮고 거기다 현금 서비스를 무려 3건에 1,360만 원이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안 돼도 되니까 일단 조회라도 좀 해보고 싶다고. 왜? 이미 이분은 어플을 통해서 여기저기 다 또 조회를 해봤어요. 다 부결나서 다. 거기에다가 이제 어플로 그렇게 조회를 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과다 조회까지 걸리죠. 될 수가 없죠. 누가 봐도. 그런데 제가 하나 힌트를 찾은 게 신차할부가 있어. 신차할부가. 이 말은 뭐예요? 곧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다행히 2022년식 G80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사실 채무 통합 상품은 지금 신용점수가 너무 낮고 현금 서비스를 너무 자주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고객님도 어플 통해서 조회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건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차량으로 해서 차량 담보대출이 가능한지를 제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이거라도 해가지고 조회를 해달라고 해서 차량 담보대출로 조회를 해봤더니 다행히 3,6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연 18.8%가 적용이 됐습니다. 점수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자, 얼마나 다행이에요. 3,600만 원까지 가능했으니 현금 서비스 무조건 상환할 수가 있죠. 근데 이분께서 금액은 뭐 마음에 드는데 금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 무슨 이자가 그렇게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자는 보통 채무자의 신용 점수에 의해서 많이 형성이 돼요. 신용 점수가 이렇게 낮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점수가 낮아서 채무 통합도 안 되는데 그나마 차량 담보기 때문에 이거라도 나온 거고 당연히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자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럼 고객님, 지금 이 대출 받아서 현금 서비스 상환하실 거 아닌가요? 아니, 현금 서비스랑 카드로는 좀 상환하려고 했죠. 그래요? 그럼 카드로는 이자가 몇 프로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게 10% 정도 되고 이게 11%, 이게 14%, 대략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카드로는 그나마 이자가 좀 낮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용이 좀 좋을 때 이용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현금 서비스 이자 아세요?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현금 서비스 이거 19%짜리입니다. 고객님 이자를 안 보셔서 그렇지 지금 이 차량 담보대출보다 이자가 더 높으면 높았지, 단 0.1%라도 높으면 높았지 절대 낮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이자가 높았나요? 라고 이제 본인도 의아해하는 거죠. 그러면 제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화 끊고 확인해 보시면 돼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콜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현금 서비스 이자 몇 프로인지 물어보세요. 그랬더니만 전화 끊고
조금 이따 금방 전화 왔어요. 확인해 보니까 19%라고. 그러면 19%면 지금 이 자동차 담보대출 이자고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아닌 말로 차량 담보대출이 0.몇 %도 낮잖아요. 본인도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지는 모르고 그냥 이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현금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저도 제 현금 수입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영상 찍혀서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 사기꾼 놈 새끼들. 카드 한 곳은 15%가 되고 또 한 곳은 10%인가? 제 신용이 좀 높은 편인데, 많이 높은 편인데, 근데도 그렇게 이자가 높아요. 하지만 이 현금 서비스를 한 2번 정도만 연속적으로 이용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 금리 나와버립니다. 진짜 현금 서비스는 대부업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이걸 이용을 해, 이걸 전액을 이용한 게 아니라 현금 서비스만 상환을 하기로 하시고 1,500만 원만 이용을 하셨어요. 사실 이자가 더 낮으면 이 카드론도 상환을 하고 싶지만 카드론하고 이자가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뭐 카드론까지 상환하기는 어렵고, 다만 현금 서비스만이라도 없으면 나머지 금액은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정도는 있어서 현금 서비스만 상환을 하기로 하고 1,500만 원만 신청하셔서 이용을 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현금 서비스입니다. 현금 서비스.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무조건 신용이 하락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한건만 이용한 게 아니라 카드사마다 이용을 한다거나 혹은 매달 조금씩 나눠서 여러 번 이용한다거나 그러면 신규 대출이 계속해서 발생해가지고 신용점수가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현금 서비스를 아예 이용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꼭 이용을 해야 된다면 1년에 한 2번 정도만,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2번 정도만 잠깐 이용을 하시고 가능한 절대 이용을 안 하시는 게 신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